입니다. 예, 오늘은 7월 2일 일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. 예, 오늘도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. 또 조용하니까 또 넘어가죠. 오늘은 정말 조용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좀 몰랐는데 오늘은 되게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. 30만 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. 이뤄진 게 없죠. 오늘은 뭐 오른 게 있었나요? 네, 셀로, 뭐 스토리지 연구, 더 그래프 이런 거 있었고요. 솔라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네요. 거래량이 플로우가 좀 올랐다가 좀 빠진 것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은 그냥 뭐 조용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SEC한테 승인받은 거래소 거에 관련된 코인들 얘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. 일단 3500선입니다. 아주 조용한 그런 식의 그래프였습니다. 아주 굉장히 조용하죠.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.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. 7월달에 한 달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코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뭐 대한민국 얘기죠. 일단은 그 프로메티움이라고 SEC가 일단 인정을 한 등록을 한 거래소가 몇 가지 코인들을 지금 등록을 시켰습니다.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 관련된 게 아까 말했던 플로우, 그래서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았나 보죠. 예, 파일 코인도 있고 그래프 쭉 이렇게 있습니다. 컴파운드도 있고 그러네요. 예, 이런 식으로 있었죠. 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오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과연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그때의 경우의 손이 있다고 합니다. 일단 프로메티움은 상당히 친 SEC 거래소죠.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도 이쪽 CEO가 혹시 게리 겐슬의 끈앞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은 요 승인을 하게 되면 과연 증권법 해석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만약 또 여기 광고가 이렇게 많냐 여기는 아우. 예, 그리고 프로메티움 불승인되면 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. 이게 ETF랑 또 따로 별도로 또 다른 식의 얘기니까 이쪽도 분명히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SEC가 지금 바이낸스하고 창평자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정적인 의도로다가 이걸 진행시킨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. 이게 좀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용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글 명령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그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. 예, 지금 고액 자산의 해외 유출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냐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니 놀랍다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판사도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. 그래서 더더욱 더 사람들이 많이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. SEC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. 약간 궁지에 몰린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여전히 또 SEC가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또 완고하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사기 얘기죠. 금융업 신고를 안 하고 가장 발행한 유통 건설업자 대표라고 합니다. 이래가지고 가장 자산 발행 유통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니까 이 시기가 2018년이니까 거의 예전 전 정부 때의 그때 느낌이죠. 아마 정치권도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태양광 발전, 스마트팜 이쪽은 다 그쪽이니까 아마 그쪽과도 연계된 어떤 범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코인 관련해가지고 사기 사건에 위증을 시킨 변호사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코인판에 들어가게 되면요. 직종을 가릴 게 없고 학력을 가릴 게 없고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.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많이 씁쓸하지요. 그래서 어디 가서 코인 한다고 말을 못하는 게 그냥 사기꾼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사기꾼 천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씁쓸하죠.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아도 기술을 맞춰 돈을 줬던 게임 얘기도 있고 여기 뭐 그냥 다 사기지 뭐 게임을 관리위원회 마찬가지고 그냥 뭐 대놓고 사기쳤는데 정작 그 담당자는 조폐공사 이직했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군요.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. 뭐 사기가 맨날 있던 것이고 요즘 새마을금고 요즘 얘기가 많습니다. 어떤 지점이 위험해요. 뭐 위험할 수가 있겠죠.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된 그런 대출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글쎄요. 이게 만약 망하진 않겠지만 망한다고 되면 나라가 또 어떻게 도와줄 어떤 그 예정이 있겠죠. 전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제주도를 안 간다고 하는데 눈탱이를 맞으니까 뭐 저번에 지역 축제 때 어떤 뭐 사람들 와가지고 눈탱이 치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거고 제주도 갈 돈이면은 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. 4인 가족이 함께 먹으면 10만 원 헐쳐이라고 하니까 진짜인가 봐요. 전 가본 적 없어서 그러는데 예 보니까 뭐 갈치 한 마리 조림이 16만 원이에요.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는 관광 산업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음식점이 그런 것들이 마인드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냥 이 사람 다시 오든 말든 그냥 눈탱이 한번 헤쳐 먹으면 된다.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지역만 그러냐, 뭐 지역 축제나 제주도나 어떤 지역만 그러냐, 그것도 아니고 명동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어떤 큰 뭐 DNA라고 해야 되나? 어떤 그 가치관인 것 같아 그냥. 버터구이 붕어빵 주스 먹고 5만 원 샀어요. 명동 바가지 떡이 있었는데 가지고 좀 그렇죠. 예.
아직 선진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선진국은 한참 멀은 것 같아요. 중국 얘기입니다. 지금 뭐 중국은 너무 시원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검색만 해도 위법. 가지고 그렇습니다. 범죄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 아유 뭐 손도 뻗고. 전 가장 문제가 이거 같아요. 대부분 결혼 얘기인데요. 결혼 자금이 없으면 둘이 사랑을 해서 바닥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결혼 자금을 얼마 이게 없으면 결혼하지 마가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는 결혼 자금을 2억 9천만 원이라고 못 받고 그걸 상금으로 걸어서 결혼 열상을 서바이벌 시키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네요. 보니까. 이래가지고 열상에서 막 이거 갯벌 달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기면 2억 9천 주 결혼하게. 이러면은 결혼할 때 2억 9천이 없는 사람은 결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막히게 되면 진짜로 그럼 난리 나는 거죠. 진짜로 죽는 사람은 늘어나고 애는 태어나는 건 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조만간에 아주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걸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.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이상입니다. 지금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. 또 이번 주 어떻게 좀 더 지켜보시죠. 과연 7월 달에 괜찮은 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요? 궁금해집니다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도 또 파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